그렇다면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하게 되면 평화란 전쟁과 군대가 없이 평화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인권 제한이 없는 것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문에서 아예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권리가 아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헌법에 보면 생명권이니 또는 뭐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뭐 알 권리 등을 우리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 기초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헌법 37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6년 2월 23일 이 평택 미군기지와 관련된 이 헌법소원에서 평화적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기본 내용은 침략 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그 권리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로부터 3년 후인 2009년에는 다시 말해서 전시 증원연습 등 위헌 확인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이념 내지는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해서 자신의 견해를 바꾼 바가 있습니다. 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의 이념, 다시 말해서 정치규범으로서의 성격마저 부인된 것은 아니고, 또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서도 3명은 재판규범으로서도 여전히 유의미하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가해짓자 행보를 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평화권 또는 평화적 생존권에 대해서 UN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전향적인 행보가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평화적 생존권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우선 비교 헌법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면 국가에 따라서 굉장히 폭넓게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한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 의한 침략 전쟁의 부인뿐만이 아니라 동맹과 같은 집단적인 자위권을 부인한다 같이, 아예 군비를 갖게 하지 말자랄지, 또는 이 평화를 저해하는 무기 수출 등도 배제하자는 등의 논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병역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좁은 의미, 다시 말해서 적어도 침략 전쟁은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집단적인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자유권은 인정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그 다음에 군대를 두되 이 군대에 대해서는 민간이 통제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전쟁 위협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또는 전쟁 위협에 처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취하도록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또 하나 평화적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권리하고는 달리 자기가 속한 국가만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대국제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외국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책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진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간 우리 정부는 몇 가지 논리를 들어서 제주에 해군 기지가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이태호 처장께서 아주
상세하게 발제를 하셨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을 하면, 우선 첫째는 이 중국, 일본과 이 해양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자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어떤 일본의 어떤 해양 위협에 대한 대처나 대비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미국, 일본과 협력을 해서 중국의 해상 활동을 통제하는 이러한 연습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미국이 이제 군사력을 감축하게 되면 자주국방 차원에서도 좀 해군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한 일환으로 해군 기지가 건설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구상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상은 아까 이태호 처장께서도 잘 말씀을 하셨지만 한마디로 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이 미국이 동맹국 해군의 힘을 빌려서 세계의 모든 이 전략적 지역에서 미 해군의 전진 배치를 유지하고 보장하고 해양 타격, 해양 방어, 해양 기지화 등을 망라하는 제해권을 계속 지켜나가겠다, 이러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이 미국이 해외 미 해군 기지를 더 건설하지 않고 동맹국에 더 많은 이 기항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전략적 배경을 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는 강정에 건설할 해군 기지는 미군 기지가 아니다, 또 미 함정이 드나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해양 전략을 공유하고 있고, 또 한국 해군의 기동 전단의 어떤 전초 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제주 해군 기지가 미국 해군의 기항지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내외적인 상황이 이렇다고 본다면 결국 강정마을 주민은 물론이고 평화를 애호하는 많은 시민들이 결국은 강정에 해군기지가 건설이 된다면 중국 등 외국을 염두에 둔 신속 기동군 기지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우려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주 주민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 모두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휩쓸리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 아니냐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 새삼 의미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전쟁에 대한 염려 그리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로운 생존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난 9월에 있었던 이 강정마을 경찰 투입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이 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스쳐는 가봤지만 강정마을을 일강정으로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토질이 워낙 비옥하고 또 물이 워낙 좋아서 또 일조량도 많아서 제주도에서 으뜸가는 고을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또 농민들은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서 풍족한 수확을 거둔 농사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작파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앞으로도 좀 평화롭게 좀 생존하고 싶다고 합니다. 또 이 해군기지 공사 부지의 복판이자 또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 농성장의 복판이기도 했던 이 구럼비 마을로 가는 유일한 길인 그 농로에서 아주머니들 10여 명이 쇠사슬로 서로의 몸을 묶어서 항의하고, 또 항의를 한 날 밤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 농사만 잘 지으면 3,4천만 원씩 이렇게 벌던 이런 좋은 동네가 해군 기지 때문에 생지옥이 됐다. 그런 얘기가 사실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계속 뇌리에 남았었는데요. 제주도를 비롯한 이 정부와 해군의 어떤 가을직자 행보,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이런 사업 추진이 이제라도 좀 주민들의 평화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참고로 동경에 가면 서부에 이 다치카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약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큰 공원인데요. 공식 명칭은 뭐 소화 기념공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다 평화공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다치카와라는 곳에 미군 기지 기지를 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국가가 정책 방향을 전환을 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주도의 강정마을도 이제라도 이런 정책이 좀 전환이 돼서 일강정에 부합하는 제주도에서 가장 으뜸가는 좋은 마을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동경의 다치카와 평화공원 얘기는 매우 인상이 깊습니다.